지난 23일 첫 방송된 드라마 악귀에서는 김태리가 악귀와 마주하게 되는 과정을 흥미롭게 그려냈다. 악귀는 악귀의 신 산영이 악귀를 보는 오정색과 의문의 죽음을 파헤치는 한국형 오컬트 드라마다. 해외 오컬트물의 단골로 등장하는 퇴마의식 대신에 민속학자들이 공부하는 설화, 세시풍속, 무속신앙 등을 작품 곳곳에 녹여냈다. 특히 김태리의 연기가 압도적이었다. 김태리는 엄마 대신 각종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책임지며 공무원 준비를 하는 배우 김태리는 이번 악귀를 통해 가난하지만 단단하게 살아가는 20대 청춘 구산영을 연기하며 이미지 변신을 예고한 바 있다.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생계를 이어나가던 산영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빠 강모의 유품을 건네받으며 점점 기이한 일들과 휘말리게 되는 모습이 그려졌다. 김태리는 생활력이 부족한 엄마를 책임지기 위해 버거운 현실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살아내는 구산영의 모습으로 짠한 마음을 자아내다가 순식간에 인간에 대한 정의를 가득 담은 살기 어린 눈빛으로 돌변해 몰입감을 끌어올린다. 어느 날 산영 앞에 나타난 민속학 교수. 해상은 강모에게 딸 산영을 지켜달라는 의문의 편지를 받아 그녀를 찾아가고 산영에게 악귀가 붙었음을 알아차렸다.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던 산영은 자신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미스터리한 사건들로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며 본격적인 악귀의 등장을 예고했다. 염혜상은 학교폭력 피해자의 유족의 집을 찾았다가 가해자들이 들었다는 여자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구산영은 가해자 중 한 명의 집에서 피해자의 귀신을 거울을 통해 목격하며 극의 긴장감을 높였다. 이후에는 구산영과 염혜상이 공조를 시작하면서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염혜상은 귀신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자의 사연을 들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태리는 장르물에 대한 부담보다는 한 인물로 두 얼굴을 연기한다는 게 가장 어려웠다며 해결책은 각 인물을 연기할 때마다 그 인물에만 집중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김태리는 자신도 모르는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우리나라는 한이라는 정서가 있지 않나. 그 한에 집중을 많이 했다. 무엇이 가장 화나고 억울한지 집중하다 보니 두 인물의 분리가 더 잘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양의 오컬트와 다른 점은 엑소시스트 이런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상들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전설, 설화와 같은 것으로 김은희 작가가 이야기를 써내려간 것 같다. 김은희 작가는 청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출을 맡은 이정림 PD는 익숙하면서도 낯설고 기묘한 느낌을 구현하려고 노력했다며 15세 관람가라는 시청 등급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내봤다고 귀띔했다. 찍다 보니 무서움에 익숙해진 게 있어서 때로는 자극적으로 연출하지 않았나 싶다. 무섭기는 한데 배우들도 작가님도 재미있는 사람들이다. 무서운 장면 하나 나오면 조금 지나서 깨알 같은 재미가 숨어 있다라고 말했다. 구산영은 청춘 그 자체이고 염혜상은 행복하지 못한 청춘을 보낸 캐릭터예요. 작가님이 가장 자신 있어 하시는 장르물의 틀 안에서 청춘을 주제로 다뤘다. 김태리는 신인 때부터 발성과 연기력으로 실망시킨 적이 없는 또래 여자 배우 중에 최고다. 부작용만 없으면 악귀 되는데 이득인 것 같다. 악귀보다 엄마의 행동이 현실적으로 더 공포스럽다. 소재랑 예고편은 괜찮은데 무섭지가 않고 연출이 심심하고 잔잔하다. 악귀가 아니고 저 정도면 수호신 같다. 중간중간 개그 요소가 있어서 공포스럽지가 않고 미스터리 추리물 같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스즈메의 문단속 보는 느낌이다. 코믹 이미지와 큰 소리 낼 때 어색한 느낌인 오정세 아쉽다. 더 무서워야 되는데 아쉽다. 악귀 나올 때만 흥미있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